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요. 외계인 관련 방송을 한번 했었죠. 제 채널에서 디바 제시카 51구역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외계인에게 납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외계인이 있다 없다 너무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반인들이 나는 외계인한테 납치된 적이 있다고 각종 신문 기사나 뭐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 이 사람들이 관종이라서 괜히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러겠냐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질 못해요. 정말 몸이 아파지던지 생활을 할 수가 없던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는 나는 UFO를 외계인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무참히 무시되고 있는 게 실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대표적인 3-4가지의 이야기들을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세요? 있으면 있다, 아니면 없다. 채팅창의 반응을 좀 볼까요? 난 아직 내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가 맞네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이 넓은 지구에 인간만 있을 수 있나요?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죠. (1961년 9월 19일이에요. 미국의 뉴햄프셔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두 부부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달콤한 휴가를 보내고 나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죠. 물론 휴가가 끝나고는 사람들이 좀 피곤해질 수도 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두 사람이 운전을 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붉은 하늘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물체를 발견합니다. 저게 뭐지? 뭐 사실 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발광하는 물체가 하늘 멀리 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확하겐 땅에서부터 상공 30m 위치에 무언가 발광하는 물체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커집니다. 뭐지? 근처에 뭐 정찰기가 도나? 이 두 분은 앞으로 힐 부부라고 부를게요. 이 힐 부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운전을 해서 갔어요. 계속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아까 그 발광체가 뭔가 차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왜 이렇게 어두운 말 달이 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자동차를 운전해도 달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발광체가 원근감에 의해서 이렇게 크기가 변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작아 보이던 이 발광체가 점점 크기가 커지더니 이 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죠. 결국에는 이 남편 바니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한테는요, 휴가를 다녀오던 중이었기 때문에 마침 쌍안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쌍안경으로 저거 뭐야?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쌍안경으로 안에 뭐가 뭔데 저게 하고 이렇게 보던 와중에 그 이상한 물체 안에서 그 기체 안에서 작은 창문을 통해 5개에서 6개의 그림자가 목격됐어요. 그림자라는 건
안쪽에서 창가에 붙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남편이 순간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이건 뭔가 보통의 물체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바니 씨가 바로 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차문을 닫고 도주를 시도해요. 그냥 뭔가 나를 따라오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트렁크에 뭔가 굉음이 나면서 차가 펑 터진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잃은 두 부부가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차 안에 있었고요. 지난 자신이 정신을 잃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운전하던 거기가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가 거의 집 근처에 다 돌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차 안에서 있는 바깥은 영 우리가 생전 모르던 곳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를 달려서 표지판을 봤는데 아까는 분명 집 근처에 거의 다 와갔는데 지금은 집에서 약 50km나 떨어진 곳에 이 두 사람이 덩그러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집에까지 도착하는데 2시간이나 다시 걸렸다고 해요. 채팅창에서 꿈이었나요? 글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계신 부인이 이름에 베티예요. 베티와 바니. 어느 날부턴가 베티 씨가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악몽이 계속 똑같은 이미지들이 반복돼요. 뭐지? 이 똑같은 이미지는 뭐지? 그래서 자기가 꿈이라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계속 같은 꿈을 꾼다는 거를 인식해내고는 어떤 꿈인지 생각해내려고 봤더니 뭔가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군들이나 쓰는 모자 같은 거 있죠. 약간 군인 모자 같은 거. 그 모자를 쓰고 굉장히 머리는 짧고 코는 굉장히 크고 그런데 그런 강인한 군인의 모습인데 키는 사실 150cm 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이 부인 베티를 억지로 잡아가는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 잡아가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억지로 잡아간 사람들을 원반의 금속 물체로 데려가는 장면들이 계속 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베티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정신과 의사들을 상담하면서 돌아다녀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내가 요즘 너무 악몽을 꾸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같은 꿈만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그녀가 최면요법을 받게 됩니다. 최면요법이란 건 뭐냐면 내가 무의식 속에 구역하지 못했던 일들을 최면을 통해서 의사가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그녀가 최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휴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입니다. 당시 남편 바니와 함께 있던 베티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늘 자신이 꿈에서, 악몽에서 보던 그 뭔가 사람 같지 않은 그 150cm의 사람들이 자신을 그 건반 모양의 금속 물체로 데려갑니다. 자기만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남편도 데려간 거였어요. 최면요법이 계속될수록 베티는 그날의 일들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원형 물체에 들어가는데 처음엔 남편과 자기가 같이 끌려 들어오다가 이 외계인들이 남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저기 제 남편과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그 외계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 검사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설픈 영어를 사용하더랍니다. 그래서 베티가 이 말을 알아들은 것도 기본적인 단어 이야기만 해서 알아들은 거래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각각의 다른 방에 들어가서 외계인에 의해 반강제성인 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검사자 한 명이 베티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우리가 지금 너한테 하고 있는 건 그냥 단지 우리와 너네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 간단한 검사를 거치는 것 뿐이라고요. 간단한 것만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입도 열어보고 눈도 까보고 코 안에도 조사해보고 손이 몇 개 있는지도 조사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머리털 하나 가져갈 수 있겠냐고 머리털을 뽑아서 가져가고요. 손톱도 잘라서 가져갔대요. 게다가 피부 샘플도 채취해서 가져갔대요. 거기까진 단순한 검사였는데 조금 더 이번엔 베티를 이 검사대 위에다가 눕히더랍니다. 검사대 위에다가 눕혀놓고는 머리에다가 각종 뇌파를 검색하는 거 붙여놓은 거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놓고 각종 신경계와 뇌파를 조사했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10에서 15cm 정도 되는 바늘을 베티 배에다가 집어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베티가 봤을 때 왜 아무리 외계인이라도 이들 중에 누가 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이들 중에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 외계 생명체가 베티한테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베티의 이를 뽑아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가 잘 뽑히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더가 안 되는 이 의사소통으로 내가 네 남편의 이는 뽑았는데 왜 네 이는 잘 안 뽑아지는 거냐라고 의사표현을 했대요. 근데 또 그 당시에 베티의 이는 임플란트 아시죠? 의치였던 거예요. 뽑으려고 했던 이가. 그래서 내가 의치를 끼고 있다라는 걸 이 여자가 설명을 하는데 사실 외계인의 언어 소통 능력이 의치를 이해할 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난 임플란트라는 걸 끼고 있다라는 걸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대요. 검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베티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도를 보여줬어요. 나중에 이 베티라는 여자가 그 기억을 되살려내서 어떤 지도였는지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그 최면 역행 수법이라 그래요. 역행 최면. 역행 최면이라는 건 최면등에서 과거 사실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그들의 역행 최면이 끝났습니다. 이걸 다 기록해 두었어요.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베티가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 안에서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남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도 최면 유법을 받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맞물려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두세 시간에, 한 몇 시간에 차로 2시간 거리니까 모르겠어.
그 몇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한테 일어났던 걸까? 그런데요. 이 사건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베티 앤 바니 힐 UFO 사건을 보시면 이 사건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이 아는 사건인데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 천문도, 그러니까 즉 외계인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보여줬던 이 지도를 보고 천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실제로 지구에서 약 39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어떤 새로운 은하계에 그물자리 제타라는 어떤 행성이 있대요. 여기 불빛으로 보이는 게 제타 행성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도 얘기가 많아요. 그녀가 그린 그림이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수준의 그림이었다. 이걸 가지고 39광년이, 여러분 39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39광년이면 우리가 얼마 해야 거기 갈 수 있어? 여러분 수학 잘하시는 분들 39광년이면 저희가 로켓 타고 얼마나 걸려야 돼요? 39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빛이 그냥 못 가는 곳이네요? 빛의 속도로 39년을 가야 되는 거니까? 와, 씨. 근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말이 안 된다. 너무 단순히 이런 그림을 그냥 맞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죠. 빛의 속도가 우리 속도의 1억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39광년이니까 39. 오케이, 여러분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는 못 가요. 저희 생애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들은 이 그물자리 제타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었을까요?